안녕하세요. 버클리를 이야기하는 에린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버클리에 합격하신 분들이 지금부터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점적으로 오리엔테이션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각종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상 밑에 오리엔테이션 웹사이트를 적어둘 테니까 꼭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크게 4가지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오디션. 오디션은 15분가량 진행이 되고요. 초경과 청음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버클리 입시 때 치렀던 오디션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오디션의 목적은 여러분의 개인 레슨 선생님을 지정해주고 또 앙상블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인데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뮤지컬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보컬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는 뮤지컬을 전문적으로 좀 아시는 보컬 선생님께 레슨을 받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막 락 보컬이라던가 아니면 아예 정말 아방가르드한 재즈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하는지 여러분의 실력을 감안했을 때 어떤 선생님을 붙여주면 좋을지 판단하는 오디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레이팅. 이 레이팅은 1부터 8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8이 가장 높은 단계예요. 레이팅을 보는 이유는 앙상블 수업 때 너무 실력차가 많이 나는 친구들끼리 한 클래스에 들어갔을 때 곡 선정이라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레이팅이라는 숫자를 붙이게 되는 건데요. 레이팅은 초견, 악기 스킬, 테크닉 같은 부분들, 즉흥 연주, 리듬적인 요소들로 레이팅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학생분들이 이 레이팅에 굉장히 목을 매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점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앙상블 수업을 듣기 위한 구분이기 때문에요.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요. 단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오디션을 보시면 본인 실력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디션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시고 치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존 버클리 입시 오디션과 매우 유사하다고는 했지만 악기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미리 확인하시고 해당 악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제가 웹사이트를 영상 밑에 달아둘 테니까 꼭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학시험입니다. 아니, 음대에서 수학시험이라니 이게 무슨... 이 수학시험은 모든 학생이 봐야 되는 시험은 아니고요. 특정 전공 학생들이 보게 되는 시험입니다. 그 특정 전공이 무엇이냐면 Music Business, Contemporary Writing and Production, 그 CWP라고 하죠. MP, Music Production and Engineering, 그리고 끝으로 EPD, Electronic Production and Design, 이 4가지 전공이 이 수학 시험을 필요로 합니다. 이 시험은 80점 이상을 받아야 패스인데요. 시험에 자신이 없다면 LMSC 130, Concepts of Mathematics라는 그런 수업을 대신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 학기 동안 수학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열심히 시험을 준비해서 패스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시험 종류는 총 2가지인데요. General Math Exam 그리고 Logarithm Exam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뮤직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General Math Exam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3전공은 2시험을 다 패스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은 온라인으로 치르실 수 있고요. 혹시나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거나 수학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학점이 인정돼서 시험을 치르거나 수업을 듣지 않으셔도 될 수 있습니다. 버클리와 이 시험 필요 유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공포의 영어 시험. 영어가 모국어인 분들은 치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어 시험은 입학 전 온라인으로 또는 입학 후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오프라인으로 치러진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될지는 여러분이 잘 확인해 보시고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라이팅, 스피킹, 문법 등 다양하게 영어를 얼만큼 잘하는지를 그리고 단순히 회화 위주가 아닌 아카데믹한 영어를 얼마나 잘 구사하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보캐뷸러리나 문법적인 부분까지 잘 커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L 배치고사에 관해서는 바로 전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해뒀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망의 학점 인정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ESPA, Entering Student Proficiency Assessment라는 뜻인데요. 이 안에는 Arranging, 편곡, Harmony, 화성학, Ear Training, 청음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모든 시험이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지만 요즘 Ear Training의 경우 입학 전 온라인으로 미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편곡법의 경우 보통 1, 2, 화성학의 경우 1부터 4까지, Ear Training도 마찬가지로 1부터 4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높은 수준으로 들어가실수록 더 많은 학점을 취득하고 1학년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가끔씩 이제 족보를 구해서 쪽집게 과외를 해서 시험을 무조건 테스트아웃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졸업을 앞당기거나 돈을 세이브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의 수업에서 굉장히 헤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버클리 교수님들 수업들이 퀄리티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좋은 배움을 놓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인의 수준보다 너무 높은 곳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되 본인 수준에 걸맞는 수업으로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클래식 테스트아웃이 있는데요. 전통 화성학의 경우 CM211, CM212 이렇게 Traditional Harmony 1, 2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CP211 대위법 수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수업들을 테스트아웃으로 학점을 미리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클래식 이론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바로 취득하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본인이 한국에서 클래식을 전공하셨다면 한 번쯤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필름 스코어링 전공을 계획하시면서 클래식을 한 번도 배워보신 분이 아니라면 이 과목을 굳이 테스트아웃 하기보다는 직접 수업을 통해서 듣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스코어링 자체에 오케스트라라든지 다양한 클래식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쪽집게식으로 또 시험을 공부해서 패스하면 그 다음 수업에서 굉장히 헤매실 수가 있거든요. 본인 수준에 적당한 만큼 공부해서 결과를 내시는 거를 저는 일단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Introduction to Music Technology, 일명 MTech 111입니다. 이 시험 역시 온라인으로 치르실 수가 있고요. 이진법, 바이트, CPU 같은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 수업입니다. 컴퓨터나 테크놀로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험을 치르시는 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가 익숙치 않으시다면 더더군다나 어려우실 수 있고요. 하지만 많은 한국 학생들이 이 수업을 테스트아웃으로 학점 취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시고 테스트아웃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버클리 합격생 분들이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합격생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많은 버클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